디지털 오디오 가이드북 6번째 시간 양자와 에러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니다. 지난주에 1비트는 6dB의 다이나믹 렌지를 갖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비트는 6dB의 다이나믹 렌지를 표현한다. 양자 비트 수가 높을수록 다이나믹 렌지도 높아진다 라는 표현을 했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아날로그 신호가 있어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만들었을 때 양자 비트 수가 높은 디지털과 양자 비트 수가 낮은 디지털의 모양이 거칠게 표현됐고 부드럽게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자 비트 수에 따라 거칠게도 부드럽게도 표현이 된다. 양자 비트 수가 표현하는 단계는 2의 n승이라고 했어요. 8비트는 2의 8승 256단계를 표현하고요. 48dB의 다이나믹 렌지를 갖습니다. 8비트 곱하기 6은 48 이런 개념이에요. 16비트는 2의 16승 65,536단계를 표현하고요. 96dB를 표현하는데 이 96dB는 16 곱하기 6 해서 96입니다. 이 96dB만 돼도 아날로그의 다이나믹 렌지, 아날로그의 신호대 잡음비 75에서 80dB, 장비에 따라서 70에서 75dB 정도보다 훨씬 높은 다이나믹 렌지를 갖고 있죠. 24비트의 경우 24비트는 2의 24승계 1677만 개 정도의 단계를 가지고요. 다이나믹 렌지는 24 곱하기 6 해서 144dB를 갖습니다. 이 144dB라고 하는 dB는 그 인간의 감청, 인간이 소리의 크기를 인식하는 단계, 라운드니스 컨투어라고 하는 거죠. 라운드니스 컨투어에 의하면 0dB부터 쭉 올라가서 120dB 정도에서 고통을 느끼고 최대 140dB 정도에서 그 피크 신호를 갖게 되죠. 경우에 따라서 어떤 주파수는 0dB 이하의 소리도 들리고요. 마이너스 10dB 정도 되는 10dB SPL 되는 소리도 느끼고, 어느 경우에는 저음 같은 경우는 140dB의 소리도 보통 느끼기 때문에 인간의 감청되는 소리의 크기 차이는 125에서 145dB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이 정도의 값을 표현할 때 24dB가 아주 적절한 정도의 크기가 되어줍니다. 다이나믹 렌지를 갖는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에 32비트도 사용을 하는데 32비트는 2의 32승 42억 9,496만 7천 단계 정도가 되고요. 32 곱하기 6 해서 192dB가 됩니다. 물론 그 디지털 콘솔 같은 경우는 40dB 플로팅 포인트, 어느 경우는 96dB의 프로세싱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96dB의 프로세싱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다. 근데 보통 AD 컨버터는 24dB를 쓴다. 아니 24비트를 쓴다. 보통 24비트를 쓰고 있다. 이전에 CD가 16비트를 사용하고 있었고요. 16비트냐 24비트냐 요의 차이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16비트는 어떤 것? 아날로그 시스템의 신호대 잡음비보다 큰 값. 24비트는 인간의 감청되는 다이나믹 렌지를 표현할 수 있는 값이 24비트 정도가 되겠죠. 양자 비트 수가 높을수록 어떤 일이 발생해요? 아날로그에 가깝죠. 아날로그 자체는 단차가 없는 연속이에요. 연속. 아날로그는 연속이다. 양자 비트 수가 높을수록 연속에 가깝다. 단차가 작을수록 아날로그에 가깝게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가깝게 된다는 단어,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가깝게 된다는 건 같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오차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차.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오차, 어느 정도 오차가 있다.
같은 게 아니라 오차가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 오차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죠. 오차. 오차라고 하는 단어는 착오에 의한 차이, 뭐 이 정도 될 수 있겠죠. 연속 신호하고 불연속 신호에 오차가 있는 건 당연하겠죠. 연속 신호, 여기 빨간색은 연속 신호예요. 사인파 하나. 그리고 이거를 불연속 신호로 만드는 회색 계단 신호는 이제 불연속 신호예요. 당연히 오차가 있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연속 신호와 불연속 신호 사이에 오차가 없다, 오차가 없는 경우는 불가능하겠죠. 불가능.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 사이에 오차가 없다, 이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사이에 오차가 없다는 건 연속 신호와 불연속 신호 사이에 오차가 없다는 것도 같은 얘기가 되죠. 아날로그 신호하고 디지털 사이에는 오차가 당연히 있다.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 사이의 오차는 어떻다? 당연하게 있다. 당연히 있는데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 아날로그 신호를 세속값과 최대값 사이를 2의 24승, 2의 24승이 뭐예요? 24비트로 나누면 1677만 7216개로 나눠 놓아도 아날로그 신호는 나눠 놓은 점과 점 사이를 지나게 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아날로그 신호는 두 개의 양자와 포인트 사이에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개의 포인트 사이에 존재하는 걸 디지털 신호의 오차폭이라고 표현합니다. 오차폭. 이 오차폭은 2분의 1 LSB라고 하는데, LSB는 최하위 비트를 표시해요. 영어 뭐 리스트, 시그넷, 비트, 빛 뭐 이렇게 발음도 제대로 잘 안 되는데 그냥 최하위 비트라고 얘기하죠. 최하위 비트는 끝에 비트를 얘기합니다. 마지막 비트. 진짜 신호는 두 개의 디지털 레벨 양자 포인트 사이에 존재한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기 봅시다. 아날로그 신호가 여기 지나가요. 근데 양자 포인트는 여기와 여기죠. 요걸 옆에 하면 여기에요. 요 포인트와 요 포인트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건 양자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를 지나가고 있다. 이 오차의 크기는 한쪽 양자 포인트에서 2분의 1 LSB 이내 오차를 갖는다 라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뜻이냐면 2분의 1 LSB라고 하는 건 여기 마지막 비트예요. 마지막 비트의 사이에서 지나가는데 이쪽에서 2분의 1이거나 이쪽에서 2분의 1,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에서 2분의 1이거나 위쪽에서 2분의 1, 여기서 2분의 1, 둘 중에 하나에 2분의 1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되겠죠. 여기서 봤을 때 2분의 1보다 크면 이쪽에서 2분의 1보다 작을 거고, 여기서 여기 극명하게 보이네. 여기 딱 중간인데 이쪽 아래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는 작고 여기는 커요. 이 포인트에서 2분의 1보다 작은 위치에 있다. 그래서 2분의 1 이내에 오차를 갖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 이내의 오차는 양자와 에러라고 해요. 양자와 에러. 2분의 1 LSB 이내의 오차를 양자와 에러라고 하고요. 이게 디지털 오디오의 배경 잡음입니다. 배경 잡음. 이 배경 잡음은 아무리 비트레이트를 올려도 제거나 해결하는 게 불가해요. 무엇과 마찬가지고 아날로그 시스템의 화이트 노이즈 와 비유할 수 있는 게 디지털 시스템의 양자와 에러, 양자와 노이즈예요. 양자와 노이즈, 양자와 에러 노이즈 라고 합니다. 제거 해결 불가해요. 이 양자와 에러 노이즈는 화이트 노이즈처럼 랜덤하게 발생하고 균등하게 분포해요. 뭐처럼? 화이트 노이즈. 어떤 화이트 노이즈? 아날로그 시스템 전의 화이트 노이즈. 화이트 노이즈는 아날로그 시스템 왜 생기냐면 전기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전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전기 신호가 전달되는 건 전자가 움직이는 건데, 이 전자가 움직이는 거에 의해서 생기는 노이즈가 화이트 노이즈입니다. 전자가 움직임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아날로그 시스템 화이트 노이즈는
꾸준하게 있는 것이고요. 랜덤하게 발생하고 전체 시스템에 균등하게 분포합니다. 자, 양자와 에러는 어떤 거와 비유할 수 있다? 아날로그 시스템의 화이트 노이즈와 비유할 수 있다. 아날로그 시스템의 화이트 노이즈처럼 랜덤, 균등하게 분포한다. 랜덤하게 발생해서 균등하게 분포한다 라는 거예요. 양자와 에러의 양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양자와 비트수와 관련이 돼요. 비트수가 높을수록 에러 양이 줄어들어요. 어떻게? 8비트일 때는 양자 에러 노이즈 레벨이 제일 큰 신호에서 48dB 아래에 있는 거고 16비트면 96dB 보다 밑에 있는 거고 24비트이면 144dB 아래에 있는 거예요. 비트 수가 높을수록 양자와 에러는 줄어든다 라는 겁니다. 양자와 에러는 비트 수가 높을수록 에러 양이 줄어든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8비트 이하의 오디오, 디지털 오디오는 양자와 에러를 귀로 들을 수 있습니다. 16비트 이상 되면 16비트는 뭐죠? CD에서 양자와 에러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들을 수 없다. 비정상적인 환경으로 만들면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작게 녹음된 오디오 신호가 있어요. 극단적으로 작게 녹음된 오디오 신호. 이 작게 녹음된 오디오 신호를 올려서 들으면 어떻게 돼요? 작은 레벨의 오디오 신호는 16비트를 사용하지 않고 현재 볼륨에 해당하는 비트만 사용해요. 16비트 시스템인데 실제로 볼륨이 작아. 그러면 7비트 또는 6비트 또는 5비트만 사용합니다. 5비트만 사용해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실제로 16비트로 녹음이 되어져 있지만 실제로 사용한 비트는 7비트, 6비트, 5비트에 해당한다 라는 거예요. 양자와 에러의 노이즈 양은 어떻게 돼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만들 때 실제 사용되어진 양자와 비트수에 의해요. 그래서 16비트로 녹음되었지만 실제로 사용된 건 6비트, 5비트라면 6비트, 5비트의 양자와 노이즈가 있게 되는 거죠. 양자와 노이즈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만들 때 실제 사용되어진 양자와 비트수에 의해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다이나믹 렌즈가 40dB인 작은 신호가 있어요. 실제로 16비트로 녹음했을 테니까 16비트는 어떻게 해요? 96dB의 다이나믹 렌즈를 갖지만 그 중에 40dB만 사용. 이럴 경우에 16비트로 녹음했지만 실제로 사용된 비트 수는 7비트보다 작아요. 작은 소리에서는 안 들려요. 작은 소리에서는 안 들리지만 양자와 에러를 소리를 키우면 양자와 에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양자와 에러를 최소화하려면 무슨 일을 해야 돼요? 가능한 양자와 에러를 최소화하려면 가능한 흑의 녹음에서 다이나믹 렌즈를 확보해야 돼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실제 양자와에 사용된 비트수를 올리는 작업이 필요한 건데 문제는 너무 크게 녹음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너무 크게 녹음하면 디지털 디스토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스템의 최대값은 뭐예요? 0dB 있죠? 0dB fs라고 하는 0dB예요. 디지털 크게 녹음하면 최대 크기 1이 16개의 16비트일 때 비트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해서 16비트예요. 이 16비트일 때 이 1 중에 어떤 것이 0으로 바뀔지 몰라요.
최대 크기가 1, 2 됐는데 이게 0으로 하나 바뀌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0dB가 아니라 다른 비트의 값이 되겠죠.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 효과적인 디지털 녹음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 프로세서를 사용합니다. 언제? 16비트 시스템일 때, 16비트 시스템일 때. 16비트 시스템에서 디지털 프로세서를 사용해요. 여기 컴프 그림이 있죠. 컴프 그림이 있는데 이런 컴프레서를 사용해서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가능한 많은 양자 비트 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했고요. 양자 비트 수를 많이 쓰려고 노력하면 무엇이 생겨요? 디지털 디스토션이 생기는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컴프레서 프로세서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프로세서를 사용했다. 16비트 시스템에서는 소스를 녹음할 때 이런 작업을 했는데 24비트 시스템이 되면서 개념이 달라져요. 24비트는 어떻게 돼요? 다이나믹 렌지가 144dB가 돼요. 16비트는 어떻게 해요? 96dB죠. 얼만큼 다이나믹 렌지가 커요? 48dB만큼 큽니다. 그래서 24비트에서는 디지털 프로세서 사용하지 않고요. 디지털 프로세서 하지 않고 소스 자체를 충실하게 깔끔하게 녹음해냅니다. 16비트일 땐 프로세서를 사용해서 가능한 한 양자 비트수를 많이 사용하게 하고 디지털 디스토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컴프레서를 사용해서 소스를 받았지만 24비트부터는 소스를 받을 때 어떻게 한다? 가능한 원소스 그대로 받아낸다. 그리고 후반 작업하면서 여러가지 프로세서를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 장에는 16비트 시스템에서 왜 작업이 불가능한지, 왜 24비트를 써야 하는지를 공부하게 될 거고요. 우리가 듣는 건 16비트면 충분해요. 16비트면 충분한데 왜 24비트를 사용하는지, 왜 AD 컨버터에 24비트를 사용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2장을 공부할 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신다는 건 스트레스를 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은 만큼 공부가 잘 되어진다는 사실 인식하시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알아나가면 여러분들 음향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다음 이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